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상승하면서 최고치 행진을 새로 썼는데요. 시장은 10월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또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5%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린 94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골드는 1.3% 오르면서 1,800달러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1,8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3%가량 오른 배럴당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한 미 하원이 1조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미 증시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되죠.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장 시작 전부터 또 장 시작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 이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강연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토요일 밤 8시에는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이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굉장히 숨가쁜 한 주가 지나갔고 이번 주도 굉장히 이슈들 많고 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23시 30분에 뉴욕장이 개장을 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완전히 라이브 방송으로 정말 진정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장 개장 함께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대로 급락하고 인프라 예산 발효 기대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비농업 신규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제활동 참여율 부진에 1,800선을 회복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타이트한 수급 전망 속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유로 FX는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미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hy the taper should be good for the market according to S&P 500 history라는 제목입니다. S&P 500 지수의 역사에 따라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장에 긍정적인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지 시간 7일 CNBC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연준의 테이퍼 텐트럼 이후 주식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올해 9월의 시장 하락은 그 수준의 하락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CFRA 리서치의 한 전문가는 버냉키 시대 연준의 테이퍼링 당시 5에서 6% 하락한 후 이 주가가 10개월간의 테이퍼링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11.5%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경제가 테이퍼링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면 자체적으로 확장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가가 하락한 60번의 사례에서 시장은 다음 달 평균 3.3%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회복 기간 이후 100일 동안 평균 8.4%의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곧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는 현재로서는 이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현재 연준 임기가 2월에 종료가 되고 아직 연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인플레이션이 4분기에 거의 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2022년 초에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시황 얘기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시황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지난주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들을 저희 또 마스터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슈 좀 나눠주시죠. 네, 항상 우리가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월요일은 지난주 이슈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을 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보시면요. 네. 5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시다시피 테이퍼링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나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액수까지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멘트를 날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플러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유보적인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자신의 입지 그리고 시장이 받게 될 충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금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유보로 인해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했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나 S&P 미니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까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단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이거는 이슈가 된 거죠.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이 약 90% 정확히는 89%로 그렇게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년 1월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신이 났더라고요. 내년 1월까지는 종식시키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렸고요.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비농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 사실은 달러 지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골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3대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비농 지표 그리고 실업률 훈풍이 불었죠. 고용 수준 굉장히 괜찮고 실업률도 낮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마진은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고용 시장도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물론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 파월도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전제 조건은 고용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지금 개선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이제는 옮겨갈 거다. 제가 주말 특강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말 특강 4주 스페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3주차에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2021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은 금리 인상 이슈로 내년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단어를 머릿속에 꼭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고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 뉴스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우리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들이 인버스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여러분들이 저번 주와 이번 주 이슈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장 좀 복기를 해보면 나스닥 선물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고가놀이. 분봉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그리고 S&P 뭐 미니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면서 매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PPT 자료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성견 차트로 보는 간단 브리핑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렸던 것을 제가 편집 없이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주황색 동그라미 한번 좀 보죠. 주황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고점과 정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나스닥 선물은 매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검은색 직선을 보시면 이 직선을 보시면 고가를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요. 쌍봉을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고가 근처에 와서 떨어지고 고가 근처에 와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패턴 얘기를 이제 조금 안 드린 게 있었는데 골드에서 제가 패턴 얘기를 예전에는 자주 드렸었죠. 나스닥 선물뿐만이 아니고 S&P도 마찬가지고 미니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놀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주식 용어인데요. 고가놀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 고가를 치기는 칩니다. 고가를 치기는 치면서 매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눌림을 굉장히 크게 준다라는 거죠. 지금 448포인트를 이 부분을 좀 보시면 448포인트를 치고 나서 어디까지 눌림을 줬나요? 약 한 380 라인까지 검은색 선 380 라인까지 굉장히 많은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실 때는 지금 신고가를 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가 놀이를 할 때는 굉장히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매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한 가지 좀 드리고자 하면 주식에서도 여러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외 선물, 특히나 해외 선물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 22시 30분입니다. 지난주니까 22시 30분에 뉴욕장이 개장을 했고 개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위로 쭉 뻗는 패턴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24시가 지난 후에는 특히나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거래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유지를 되면서 여기에서 검은색 선입니다. 중심선이라고 제가 일컫는 선이고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고가와 그날의 저가의 2분의 1을 저는 중심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별 표시를 해뒀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뭐다? 이때가 매도 추세 전환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요즘에 굉장히 큰 프레임은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당연히 맞는데 매수 방향으로 가면서 굉장히 실전 매매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도 추세 전환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수 추세 전환을 보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고가놀이에 대한 패턴 오늘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 나스닥 선물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네, 국내 선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시 30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급합니다.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려야 돼서. 네. 자, 제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란 톡방에 이대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어디로라는 제목인데요. 국내 선물 어디로는 제가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3주 전부터. 자, 나스닥이 V자 반등의 큰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이었고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 특히나 미국 시장은 큰 V자 반등을 그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가요? 특히나 국내 선물 시장은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큰 대추세는, 큰 프레임은 뭐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6월 25일부터 외우기 쉽죠, 여러분? 6.25 때부터요.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패턴을 몇 가지 조금 보여드렸는데, 자, 1번 패턴에서 제가 9월 초에 주황색 동그라미 1번 파트는 속임수 차트다.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속임수 차트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린 이후에 지금 2달여가 지났는데 추세선을 좀 보시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하락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선물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발산을 할지 아직까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큰 하락의 추세선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반등을 줬고요. 큰 전 저점을 크게 깨는 큰 하락의 추세선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기술적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1번 패턴과 2번 패턴에 동조를 하는 3번 패턴이 된다라고 하면 전저점 379 라인을 크게 깨는 이런 또 하락의 패턴이 나올 것이고 오늘 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큰 하락 혹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신세계 리턴즈를 몇 달 정도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짚어드린 자리가 있죠. 이게 만약에 3번 패턴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국내 선물 지수 360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지수 2750포인트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해외 선물 리턴즈 이 방송, 신세계 리턴즈 이 방송은 선물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문제 없이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생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수. 네. 자, 항생 선물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토요일 날 것대로 그냥 올려드린 거고요. 항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그리고 큰 추세를 보실 때는 항상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생 선물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대세 하락장이었고요. 대세 하락장에서 지금 A 구간에 들어왔었죠. 예. 10월 달까지 A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대세 하락 시장 중에
A 구간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B 구간 전저점입니다. 24,643포인트, 24,643포인트를 깨는 이런 아까 국내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국내 선물과 똑같은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국내와 뭐 항생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측과 여러 가지 레포팅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또 중국하고도 대외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아시아의 일단은 맹주는 중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시장도 중국을 조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대세 하락장이 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예습보다 중요한 것이 복습이죠.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 이어서 항생 선물까지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서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10분 일찍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빠르게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생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고 2, 3개월 안에 영향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저도 관심 있게 일단은 보기는 봤고요. 네. 사실은 메이저 업체에서는 이게 통과가 잘 안 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요? 네네네. 네. 근데 통과가 일단은 됐고요. 제가 노란톡방에도 요거를 지금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조금 따로 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보면 계속적으로 일봉상 양봉이 뜨고 있었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아마 오늘도 양봉이 뜰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봉상 양봉이 뜨면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요즘에는 중국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호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즉각적으로 그게 뒷심이라고 할까요? 개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법안이 합의가 되고 긍정적인 뉴스는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에도 제가 매수 포지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간 바가 있고요. 단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이나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중국과 홍콩 시장을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게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한 3주 전 그리고 9월 초부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주 하고 있는 주말 특강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건 맞으나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홍콩 시장을 보시는 게 큰 그림 잡는 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증시가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5일 차트가 망가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시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일이 좀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매매는 네. 캔들이 굉장히 얇게 가면서 꾸준히 오르거나 예. 꾸준히 내리는 이런 차트들. 5일 차트는 딱 굉장히 좀 지금 어려운. 5일 차트네요. 5일 차트는 굉장히 좀 어려운 차트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5일은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맥점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맥점이 여러 차례가 나올 수가 있고 뭐 5일도 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많이 느려진 거는 사실이지만 5일도 굉장히 매매하시기에 좋은 이런 종목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결론적으로는 올해 초에 30달러 초반에서 지금 85달러까지 85.41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제가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단적으로 좀 답을 드리면, 차트가 정배열이나 역배열로 누가 봐도 이쁜 차트가 됐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5일 차트 지금 좀 보겠습니다. 5일 차트 보면 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면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예쁜 차트죠. 21선과 5일선을 시행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매수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예쁜 차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크게 하락을 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쭉 빠졌는데 이틀 동안 또 위로 올라가는 양봉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돌파는 했으나 지지를 하지 못하고 양봉 도치가 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디에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차트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의 모양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차트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맥점을 뭐 찝으라면 찝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을 위한 골든 크로스가 돼서 정배열이 돼서 누가 봐도 이게 이쁜 차트다. 진입을 할 수 있는 맥점 포인트가 보이는 차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이 돼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어차피 이 선물은 매수매도 다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배열로도 굉장히 예쁜 모양이 하락의 예쁜 모양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때 맥점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하실 때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5일을 아까 준비는 했는데요. 네. 일단은 80달러선 유지할지를 지켜보시고요. 아직은 하실 때가 아니다. 저점 확인하고 큰 추세대로 다시 매수로 갈지 매도로 변곡이 생길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일은 전거래일에서 왜 3%나 급등이 나온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급등과 급락이 조금 있었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급등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0달러 선을 일단은 지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요
앵커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한마디 좀 더 붙이자면 네. 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털기라고 하죠. 예,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페이크로 좀 보이고요. 이 양봉 지지하는 요 선 79달러, 79달러에서 80달러 제가 말씀드린 79달러에서 80달러를 지지를 하는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지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노란 톡방에서 매일매일 코멘트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오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또 전 거래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금요일에 그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 국채 금리가 내리고 또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를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 이유가 있던데 좀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는 사실은 네. 이게 국채 금리가 왜 이론상 안 맞나요라는 이런 질문을 네. 하루에도 몇 개씩 받습니다. 예. 제가 사실 사실은 올라야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 때 어저께였죠. 어제 주말 특강을 원래 네. 제가 1시간 코스인데 바로 어제였죠. 2시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2시간을 또 했는데 100분 넘게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100명 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죠.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예. 국채 금리나 아니면 그 국채 가격이죠. 국채 가격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로 생각하시면 너무 헷갈리십니다. 우리가 국채 수요만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요즘 브리핑 자료나 아니면은 분석을 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공급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도 그게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국채에 대한 공급이 국채의 가격이라는 것은 향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에 반해서 완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특히나 호주가 지금 완화 정책을 쓰려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에 대한 공급이 줄 것이다. 수요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론상으로 안 맞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그런 자료를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예. 공급적으로 일단은 공급이 줄고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채 금리가 왜 이론상으로 안 맞느냐는 수백 가지의 지금 분석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또 채권 전문가다운 또 분석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서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02% 하락한 16,3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시세입니다. 0.45% 상승한 1,82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 시세입니다. 0.06% 상승한 8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시세 보겠습니다. 0.22% 상승한 1.1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진짜 생 라이브네요. 그러니까요. 자, 차트를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에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예.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 보시면 여러분 항상 큰 그림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은 같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이거는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타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자, 분봉 차트를 일단은 보면 사실은 이게 분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지 안 보여드릴지 방금 전까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전으로 뭐 한두 달 정도 하시면 뭐 이 정도 빠르기는 별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일봉상 매수입니다. 5일선을 지지를 좀 하고 있고 여기 위에 갭이 조금 떠 있습니다. 지금 16,354포인트 정도입니다. 16,354포인트 정도인데 전고 라인이죠. 400포인트까지 약 한 50포인트 정도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3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템포가 한번 좀 늦었습니다. 라이브인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를 일단은 지지를 하죠. 지금 그물대입니다. 16,350포인트 정도 되네요. 16,350포인트를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팁을 한 가지 좀 드리면 패턴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가 횡보 박스를 그리고 새벽 한 2-3시 정도죠. 새벽 2-3시 정도에 어떤 또 뉴스가 그때 나오면 급등을 하는 이런 패턴을 좀 자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에는 지금 23시 30분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매매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50포인트를 지지를 하니까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00포인트까지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서 높아심의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매수 포인트다 400포인트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무조건 400포인트까지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전 매매는 우리가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크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방향성과 타이밍이 적절히 맞아야 여러분들 계좌에도 수익이 차오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기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집중을 하셔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스닥 잘 보는 거는 일단 3분봉이고요. 3분봉 말씀드렸다시피 35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쭉쭉쭉쭉 뻗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30분봉에서 굉장히 밑으로 많이 쳤죠. 굉장히 밑으로 많이 쳤는데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엄청나게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보시면서 트레이닝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매도 방향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눌림목이다, 페이크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매수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6,392포인트까지 일단은 찍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400포인트까지 일단 가고 있습니다. 다음 5일 골드를 보면서 400포인트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장 초반 이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생동감이 있고 또 남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각자의 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장 초반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에서는 섣불리 또 이 급하게 매매 이어가시지 말고요. 방송 중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드린 이 정보는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이어서 또 대응 전략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오늘 골드도 매수 들어주셨네요. 자, 일단 매수인데요. 네. 이거 살 떨립니다. 네, 차트 보고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면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도 충분히 올려드렸는데요. 노란 톡방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노란 톡방은 제가 요 큰 박스를 일단 토요일 날 아침에 그려드리면서 브리핑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토요일 날 200틱 정도 매수 쪽으로 일단 자리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850 라인까지입니다. 1850 라인까지는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24 라인인데 요거 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가 1828까지 찍었고요. 1828까지 찍었고 사실은 노란 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자리를 1790 매수 자리를 드렸습니다. 1790입니다. 여기서 제가 1790 라인에서 지금 매수 자리를 드렸기 때문에 1790 라인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 자, 저는 골드를 5분봉을 보거든요. 골드를 5분봉을 보는데 지금 나스닥과 골드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얘네들이 오늘 같이 가는지 아니면 따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디커플링이 되는 게 일단은 이론상 정석이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커플링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자, 골드 5분봉 보시면 위쪽으로 지금 조금 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94까지만 일단은 찍었네요. 제가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일단은 봐야 된다. 오늘 주간장까지는 커플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장 시작하고 사실은 23시 30분에 뭔가를 파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일단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과 골드는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오늘은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나스닥 고점 394포인트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골드도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이거를 제가 또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골드는 항상 어떠한 일정한 패턴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벽한 박스장입니다. 완벽한 박스장이고 거의 대부분 전 고점이나 전 저점을 찍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전 고점이 1840에서 1850 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1828 라인밖에 안 찍었습니다. 위로 100틱에서 200틱 정도는 충분히 더 갈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골드 또한 상방으로 오늘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골드가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투자 팁 챙겨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손잡고 같이 걸어주는지 아니면 뭐 뒤돌아서서 등 돌리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변동성이 클 때 좀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20, 30분 지켜본 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를 노리는 분들이 또 네. 많기는 하군요.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패턴이 네. 2, 30분이 지나버리면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장세에 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장 초반에 네. 좀 즐겨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또 개인 또 스타일에 따라서 네. 그 트레이딩 스타일이 있으니까 방송을 그죠? 좀 짧게 끝내죠. 네, 그래서 여기 그렇군요. 예, 나스닥 지금 보면 351포인트를 또 찍고 네.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네, 크네요. 변동성 큰데요. 일단은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50포인트 정도, 35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하는지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요거 조금 깨고 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예, 그때 350포인트 지지하는지 네.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늘 3 매수 나왔습니다. 3 매수. 네, 차트 보고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수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유는 뭐냐면, 일봉상 사실은, 일봉상 성견 차트에서 지금 네.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요 매도 신호 발생한 거를 제가 노란 톡방에 브리핑 자료로 띄워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큰 눌림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제시해드린 80달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매수를 보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분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조금 하락을 했어요. 82달러, 82.67달러에서 아까 여기 시간 좀 보겠습니다. 자, 9시죠. 9시부터 좀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은 굉장히 큰 매수 추세입니다. 일봉상 굉장히 큰 매수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런 큰 매수 추세에서 중간중간에 껴있는 음봉들은 일단은 눌림으로 인식을 하시고 눌림봉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오면은 다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를 잡으려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데 사실은 추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일 것 같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추세로 일단은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만약에 잡으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보셔야 됩니다. 큰 힘은 매수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셔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해서도 또 오늘 자리값 챙겨주셨습니다. 네, 벌써 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또 서머타임 해제 후 첫 방송 기념으로 또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성견 마스터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 방송 끝나고 네. 그 감독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항상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재밌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는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큰 그림을 잡는 그런 용도로만 쓰시고 매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의 타이밍이 좋으셔서 수익을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타이밍이 안 좋으셔서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잡는 이런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해외 선물이 더 재밌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좀 서머타임 해제 후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욱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성견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무료 강연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금융위기 시그널 2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고요. 또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이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